긴급 대출 규제 완벽 철저 분석, 그 다음에 뛰는 자, 잡는 자, 구경하는 자,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뛰는 자는 누구고 잡는 자는 누구고 구경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뉴스로 2배가 됐죠. 왜 그러면은 9월 1일 날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가 5천만 원 정도 축소됐다, 뭐 이런 뉴스가 떴죠. 자, 이거에 자 원류는 여기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8월 21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방안을 한마디로만 정의한다면 그냥 앞으로 집 살 때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다. 그런데 자, 이게 한도 축소가 과연 우리가 20억, 10억짜리 이런 집을 살 때 얼마나 판도로에 영향이 있는가. 오히려 작은 걸 살 때 영향이 있고 큰 거를 살 적에는 완전히 풀로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게 과연 부동산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인가 아닌가를 좀 주목하고 싶은 거죠. 자, 크게 3가지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 대출 한도 축소된 거죠. 자, 본격적으로 2단계 DSR이 도입돼서 스트레스 금리도 올라갔고, 그래서 대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DSR을 적용받지 않았던 모든 대출이 다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서울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공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증보험으로 들어가지고 이걸 안 해줘가지고 대출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이걸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어찌됐든 간에 대출 한도 축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안 하겠다. 이거는 국가가 말한 건 아니고 은행 자체죠. 지금 뭐 신한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영상으로 제가 2부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트레스 DSR 시행된다. 이거 아시죠? 결국은 한도 축소예요. 한도 축소. 대출 한도의 축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보시면 자, 이것도 수도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그러면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죠. 그러니까는 기타 다른 지역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또 지금 다른 지역이 크게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리를 높여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5천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30년 변동금리예요. 지금 이제 근데 또 저도 이게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은 좀 가격이 오르면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뭐 50년이다 40년이다 30년이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냥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 30년 기준으로 변동금리 4.5로 갔을 때 수도권에서 보시게 되면 3억 1,500만 원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가 비수도권은 3억,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2억 8,70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1억 정도의 연봉이 있을 경우에는 6억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억 7천만 원 정도로 축소 효과가 있다는, 그러니까는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연 이게 판도를 바꿀 만한 건가? 특히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할 것들을 못 하게 되고 굉장히 신경을 쓰거나, 그다음에 50년으로 갈 적에는 내야 될 돈이 다달이 줄어들 텐데, 30년으로 줄어면 50년 상품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40년도 없어지고 30년으로 되는 거니까 다달이 내는 부담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월서부터 은행권들이 기존에 DSR을 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어떤 그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좀 여유 있게 적용을 했었던 건데, 이것도 어떤 은행에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거를 DSR 산정해서 한도를 좀 줄여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계속 줄이는 건데, 이 부분은 은행별 자율권에 맡긴다고 했었으니까 틈새 같은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출 상담자들이 조금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좀 대출을 많이 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공제가 이제 보통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반공제는 뭐냐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가 보호를 받는 건데, 이걸 옛날에 뺐었었는데 지금 보증보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공제를 안 했단 말이죠. 결국은 주담대 대출 한도를 축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대출 한도를 축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뭐 청약에 있어서 가지고는 이 보면은 조금 예외 규정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이런 건 아니고 9월 1일서부터 신규 대출액 정도를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도를 줄이는 거고 기존에 이렇게 대출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좀 유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도가 줄어든 건 맞아요. 한 5천, 연봉 5천 기준으로 좀 한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건 맞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 보면 지난 정부 때 우리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 때 와 투기 과열 주고 15억 초과 대출 금지 그 다음에 9억 초과 아파트는 9억 원 이내에 40% 대출 이런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버텨내고 어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은 담보대출 금지, 종부세율 상향 조정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자, 핵심은 뭐냐면 24년 4월서부터 8월 상승장이 어떤 장이었냐가 문제예요. 어떤 장이었냐. 많이 언급되는 고덕 그라시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와봤는데 과거 최고가 때 20억이죠. 과거 최고가 때 20억 정도 나갔습니다. 21년 10월 달. 가장 호황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 마지막 끝이었죠. 21년 8월에서 12월 사이가 최고가라고 생각되니까 그 다음에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정말 금리도 높아지고 전쟁도 나고 물가도 올라가지고 최고의 패닉 상태라고 여겨졌던 22년 11월에서 23년 3월까지는 14억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주저앉았죠. 6억 원 정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헤빙 시기라 그래서 24년 2월에서 4월까지는 그 전에는 14억 원 정도 거래됐던 게 슬쩍 헤빙이 됐고 그 다음에 4월 이후부터 8월 사이에 한 4억 정도가 회복이 다시 돼서 최고가를 이제 갱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21년 10월 달에 20억, 그 다음에 24년 8월 20억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는 투기장이 아니라 회복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고 이래가지고 속상하게 만드냐. 이미 자본력이 있어가지고 살 사람들은 벌써 사가지고 빠져나가고 또는 수익을 실현한 상태인데 후발주자분들이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런 대출이 나온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뛰는 자, 이미 주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인 후에 아마 버티기 들어갈 겁니다. 이제 버티기 들어가서 뭐 굳이 뭐 지금 뭐 솔직히 뭐 투자로 간 건 아니잖아요. 실거주로 바꾸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잡는 자, 정부죠. 정부가 대출 기회로 잡아갔는데 금리 인하전 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은 이해가지만 정말 이리도 저도 왜 규제를 더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이해는 갑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제 집을 못 잡은 사람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뭐라도 좀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잡는 자한테 잡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좀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판도를 바꿀지는 한 번쯤은 지켜보시고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